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모 역할이 한층 어려워진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뭘까? 자, 보기 첫 번째. 과거의 부모들은 오늘날처럼 자식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두 번째, 부모의 삶이 예전에 비해 한층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세 번째, 아이들은 유용한 존재에서 보호받는 존재로 바뀌었다. 네 번째, 부모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어쩌다 부모가 되었다. 또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자, 고르셨습니까? 정하셨나요? 자, 1번, 자, 2번, 3번, 4번 정하셨죠? 자, 하나, 둘, 셋.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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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세요. 네. 자, 2번을 제일 많이, 2번이 몇 번이었죠? 네? 노란색. 2번인가요, 노란색이? 네. 한층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모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실만 해요. 그냥 사서 보시기에는 그렇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목이 재밌어요. 잃어버리는 많은 것들,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이게 부모 역할이래요. 그러면서 all joy and no fun. 네. 뭔가 있는데 뭘까요? 재미는 없다. 이게 부모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책에 보면은요, 비교적 이 저자가 부모 역할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부모들은 오늘날의 부모들만큼 자기 자식을 존중하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저 관습이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혹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니까 아이들을 낳았다. 이게 얼마 전까지 일입니다. 아이를 낳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 그렇죠. 키워서 부려먹으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아이들은 큰 거예요. 자, 근데요, 이제 중요한 게 갑자기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산업화가 됐죠.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모여 살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부모 역할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왜? 고향에 오래 살 때는 공동체가 아이를 키웠잖아요. 맞습니까? 어떤 어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옛날에 나는 16 키웠는데 너는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럼 이렇게 되돌려주세요. 어머님, 지금 하나가 옛날 10보다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인류 역사 최초 세대인 거 아세요? 공동체 지원 없이 엄마의 개인기로 아이를 키우는 최초 세대입니다. 진짜예요. 힘들 수밖에 없죠. 도와줄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한 가정을 지키는 차원에서는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예를 들면 도시로 옮겨왔어. 그러면 안전여행부터 시작해서 뭘까? 아이가 놀 수 있는 환경 다 만들어 놓고 옮겨와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근데 모든 부담을 누가 떠넘겼다?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족 경제를 지탱하는 부담은 오로지 부모만 지게 되었어요.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고 먹였으며 아이는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되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간관계 균형이 무너졌다. 아이들은 이제 일을 하지 않았고 부모들은 2배로 일을 했다. 아이들은 손 안에 쌓인 손짓사로 바뀌었다. 최근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많은 성인들은, 물론 미국의 얘기를 합니다. 성인들은 부모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또 준비가 될 때까지는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2008년에 대학 교육을 받은 25세부터 29세까지 여성 가운데 72%가 아직 아이를 갖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 인간관계 균형이 무너졌다. 이 대목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많은 문제 있죠. 청년 실업 문제, 청소년 문제 등등 보면 저는 뿌리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아이들이 강하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강했거든요. 왜? 부모가 그런 용도로 아이를 낳았어요. 강하게 키워서 뭐죠? 부려먹으려고. 그리고 이게 인류 역사에서 어린 시절의 성장 발달 환경입니다. 자, 볼까요? 내 아이가 심리 코칭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게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책인데요. 보통 우리는 오랫동안 특권층 아이들은 넉넉한 자원과 기회를 누리며 가족의 보호를 받는다고 여겼다. 근데 실제로는 그 아이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심신증, 약물 남용 등으로 고생할 가능성은 사회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의 아이들보다 훨씬 높다. 다른 시각을 주죠. 자, 정부에서 진행한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아동과 10대 청소년 5명 중 1명은 정신장애 증상을 보이며 10명 중 1명은 심각한 기능 손상으로 고생한다. 이 수치는 앞으로 10년 안에 50% 증가할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이들을 지금 우리 사회가 잘못 키우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맞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망가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때 문화일보에 났던 기사인데요. 남 부러울 곳 없어 보이는데 극단적 선택을 왜 할까?
물리학계 석학, 대학병원 의사, 엘리트들의 이산 자살. 자, 이 기사를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양육강식의 먹이사슬 구조에서 벗어나는 긍정적인 생활관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 그냥 이런 긍정적인 자세가 없어요. 왜? 어려서부터 뭘까요? 경쟁이 찌들려가지고 성장한 엘리트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특히 강한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자포자기한다. 아니, 전문가 정도 됐으면 자존감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뭔가 뭐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요, 이게 무너져요. 자, 또 엘리트 계층에서 행복할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실제 스트레스는 2배, 3배 높다. 이거 뭔가 제가 볼 때 지금 근본적으로 현대사회의 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아이 키울 때 정말 제가 볼 때 주의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잘못 키우면 속된 말로 골 때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거죠. 자, 9살 현영이의 현재 명품 목록을 쫙 보겠습니다. 합계 286만 원을 착용하고 있네요. 자, 이런 아이가 있고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조금 오바인지 모르겠는데요. 대비되는 사진을 하나 구하다가 이런 사진을 구했습니다. 전쟁 모아. 근데요, 저는 한번 이 두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과연 누가 잘 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누가 스트레스 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거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거예요. 얘가 진짜 허우대가 멀쩡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좋은데 쟤 금방 쓰러질 것 같아. 너무 위태로운 거야. 사실 이게 우리 교육의 문제이긴 한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많이 봤거든요. 얘가 생각보다 정말 나약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뭐 잘생겼지, 좋은 대학 나왔지, 직업도 좋지,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결혼을 안 하겠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취업을 안 하겠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부모의 삶이 예전보다 한층 복잡하고 어려졌다라는 얘기를 뽑았는데요. 저는 이제 마찬가지지. 저는 이 생각이라고 봐요. 거꾸로. 역할이 허려지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이것도 다 맞아요. 왜? 과거 부모들은 지금처럼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키웠죠. 왜? 그만큼 정성을 안 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삶이 예전에 비해서 한층 복잡해진 거. 이건 맞아요. 아이들이 유용한 존재, 보호받는 존재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모로서의 자격, 제가 볼 때 여러분들만큼, 아니 인류 역사에서요, 지금 여러분들만큼 부모 자격을 많이 갖춘 부모가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저는 이 부모 자격 갖고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은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유용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약점을 자꾸 파가지고요, 뭘 하게 만들려는. 자, 부모 역할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지금은 공부만 잘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다. 재능 같은 걸 길러줘야 된다.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합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다른 부모들처럼 해주고 싶은 게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부모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모르는 게 약이라고, 모를 때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했는데 지금은 정보도 너무 많고 엄마인 저도 아는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아이 키우기가 더 어렵게 느껴졌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또 아닌 것 같고 쉽지가 않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감정과 정보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어려움이죠. 가장 위태로운 부모를 저는 감정과 정보로 키우는 엄마라고 봐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감정이 일어나면 뭘 해요? 근데 뭘 할지를 판단할 때 정보를 찾아요? 그러면 감정과 정보는 연동되어 있는 거 아세요? 똑같은 사실을 보여줘도요, 안정적인 상태에서 보이는 모습과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보이는 모습은 다릅니다. 실제로요. 여기도 비슷해요. 아이들도 예전에 밖에서 놀다 들어와서 걱정이 덜했는데 요즘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된 부모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잘 공부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셨죠. 여러분들 상당한 자율권이 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양, 상식, 지식 등등이 있죠. 그 중에서 과연 부모한테 직접 배운 것과
우찌우찌 하다 보니까 배운 것 중에 어느 쪽의 비율이 높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획된 학습과 우연적 학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뭘 잘 계획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우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이 쫙 관찰하면서 아이의 사회성도 챙겨야 되지, 친구 관계도 챙겨야 되지. 특히 유치원 엄마들 보면은 뭘 그렇게 관심이 많아? 뭐 다 부모가 이 아이 안 챙기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것도 지나친 과잉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부모의 의도와 아이의 배움과 성장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요 안에 있을 때 아이가 배운다는 생각이 있죠. 요 생각 자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이는 스스로 자신만의 삶을 살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없다? 배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면 안 될까요? 계속 꼭 쥐고 계셔야 되겠어요? 너 내 손바닥 안에 있거든? 네가 아무리 머리 굴려봐라. 요 안에 있는데 뭐 너.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모 역할은 제가 볼 때 지나침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좀 자유를 줄 필요가 있다. 정말로. 그게 절대 방종이 아닙니다. 자율성의 기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사회에 50대 히키코모리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히키코모리는 제가 볼 적에 부모의 과잉보호가 낳은 괴물 같은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부모가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근데 걔들이 커갖고 지금 50대가 됐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요, 50대 히키코모리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끔찍한 기사들이 쭉 뜹니다. 이 아이들은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부모 역할의 과잉이 낳은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놔줄 땐 놔주고요. 어떻게 보면 한편 포기할 때는 포기하는 게 부모의 지혜일 수 있고, 옛날엔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왜? 애도 많고 어떻게 한 명 하면 다 신경 써? 그러지 않나요? 근데 지금은 딱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다 보이거든 이거. 그러면 이거 제가 갑자기 말투를 보니까 인성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거야. 친구한테 사회성에 문제가 있네 쟤. 쟤 건강에도 문제가 있네. 등등. 이렇게 되면서 중요한 게 아이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험이 있죠. 고생도 좀 해보고 혼자 고민도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이 거의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립심과 적응력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일상에서 길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냐? 꼭 여러분들이 가사노동 분담과 경제관념, 이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미국에요. 신흥 명문가들, 뭐 케네디 가문이나 전통적인 명문 가문 말고요, 아주 훌륭한 가족들을 이렇게 쭉 찾아내가지고 일종의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있어요.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자립돼 있고요, 부모 아이 관계도 좋고, 아이들의 정서적인 상태부터 시작해 모든 게 다 좋아. 부모도 좋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훌륭한 가족인 거죠. 그 자료를 집 찾아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집에는요, 돈은 부모가 벌죠. 그럼 그 돈은 부모 거야. 애들이 그 돈을 쓰려면은요, 집에서 일을 해야 돼. 공짜는 없어. 공짜는 없어. 그런 공통점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되게 단단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애들 리틀 아인슈타인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소개된 아이가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 보면 어린 아이인데 예의도 바르고요, 땡깡 같은 거 안 부려. 너무 신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릴 때부터 보장되는데, 스스로 판단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부모가 지원해주는 게 별로 없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도와주는데, 이런 일상적인 삶이 아이를 단단하게 만든 거거든요. 자,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작심삼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결심만 했지 실천에 필요한